안녕하십니까.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특집입니다. 제주 4.3 특집 중에서 이 제주 4.3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서북청년단 얘기 나오죠. 이 서북청년단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를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개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개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전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문화는 한국 사회를 개방시키고 개혁시키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서상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도록 참 역할이 크고 많은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 붙어갖고 이념의 본질을 흐리고, 그래, 기독교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활동인데 그것보다는 개인의 영달, 권력과 붙어갖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개독문화라 그래요. 제가 이 개독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인들이 기독교 전체를 흐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개독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문화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죠. 기독교인들은 편하게 들으시고요. 개독문화를 가지신 분들은 열 좀 받으면서 이 얘기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해방공간에서 기독 세력의 등장과 이게 어떻게 권력화가 돼갖고 제주 4.3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질된 이념의 종교적 신념화가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 늘 보면은 뉴스에서 보면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보면은 테러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는 생각하죠. 야, 저 종교를,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저희 나쁜 종교가 아닌가? 어떻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 테러를 저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어도 할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테러를 해야지 천당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원리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종교적 신념을 갖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테러를 함으로써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가요. 그래서 자기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제주 4.3? 바로 이런 종교의 신념화라고 하는데 이 종교의 신념화가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대한민국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종교의 신념화. 이게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이단 논쟁과 종교 전쟁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논쟁 사회적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변질된 이념의 종교, 이 기독교 사상을 바른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매일 2단이나 따지고 3단, 4단 논리나 따지고 이렇게 그 원리주의 따지고 이래서 종교 신념화에 의해서 사회 갈등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방군의 기독교에 뭐하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빨갱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빨갱이라는 용어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용어로 이렇게 그래 발행이가 있나 봤더니 발행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빨갱이만 존재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매일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매일 빨갱이라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 아버지는 공무원을 한 30몇 년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마을운동의 기수고 보수주의자인데 불구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매일 빨갱이 교수고 이러는데 전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왜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 진실과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왜곡한다. 그런 게 왜 생겼느냐. 바로 이 해방공원의 기독교 이념이 문제다. 왜 그러느냐. 이게 뭐냐면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붉은 용이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다에 살아요. 이 용은 민물에 살아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용이다 보니까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는 뭐라고 하니까 이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는 사탄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연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 청년들은 그 강연을 설교를 듣고 제주에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다 빨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잖아. 사탄이니까 아무 죄의식 없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12,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4.3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4.3의 사람들이 몇 명을 몇 분능선 어디서 몇 가구 어떻게 그런 것들은 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이렇게 서북청년단들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 죽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이 당시의 기독교의 논리와 이념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주 4.3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가 첫 번째 일어났던 게 바로 제주 4.3인데 그 붉은 용은 사탄이고 사탄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빨갱이를 죽이는 것은 자기네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는 거예요? 사탄을
용기를 죽이는 거예요. 붉은 용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해야지 천당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제주의 본질, 제주 4.3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공 이념을 신앙으로 신념해야 돼.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반공 이념을 뭘로요? 신앙으로 신념화한 거예요. 이 신앙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게 신앙이잖아. 아무 관련이 없는 거를 반공 이념을 신앙으로 신념화시게 하고 정치 권력과 하나 돼가고 사회 문제에 만들어 주게 됐다. 이게 바로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이에요. 이 그림으로 표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붉은 용은 사탄이고 사탄은 공산주의자니까 살상에 대해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아까 이슬람이 테러에 대해서 정당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편적 사회악에 대한 무죄의식,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학으로 나타난 게 제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에 의해서 쏴 죽인 현상학이 제주 4.3이에요. 제주 4.3에 뭐 몇월 며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작은 얘기들이고 근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당시에 보수 정치인들이 기독교 중심의 정치를 했어요. 이승만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북한의 핍박이 신사참배를 요구한 일제의 핍박보다 더 지독했다. 이게 이제 서북청년단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북한에 그 당시에 이제 도지개혁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요. 공산주의는 증오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는 미국 사상으로 개혁의 이미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냥 뭐 개화, 깨끗하고 개혁의 이미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의식이라면은 저 대표적인 문구 하나 갖고 왔어요. 1948년 5월 31일이에요. 그 5월 10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진데 재원 국회가 열리던 날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은 뭐라 하죠?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독 제국주의입니까? 저는 천부경이나 3.1신고나 잠정개경 이런 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재헌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연설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류승만 여기는 뭐예요?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리기붕. 그러니까 정통령 부통령이 전부 장로 권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세상에 가장 정치 행태 나쁜 게 기독제국주의예요. 여러분들 중세가 뭐냐?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세가 뭐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 된 게 그게 중세예요. 그 중세를 우리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 후통령 나오는데 장로 리승만하고 권사 리기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제국주의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은 저기 누구죠? 정강훈 목사 광화문에서 이 기독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아갖고 저 청와대에 있는 빨갱이를 몰아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선의 비극과 서북청년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부터 잘 알아야 돼요. 서북청년단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서북청년 뭐예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서북청년단이 이래요. 그냥 평안북도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그냥 한성에서 바라보면은 서울 중심에서 보면은 서북쪽이 평안북도예요. 여기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서북청년회예요.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서북청년회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은 없고 공식 이름이 서북청년회예요. 그래서 서북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중심이에요. 여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그 한경진 목사가 대장인데 한경진 목사는 신의주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명 이름을 먼저 알고요. 우리가 서북청년단을 이해하려면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왜 이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졌느냐. 45년 조선공산당이 발족을 하죠. 10월 10일 날요. 조선공산당 창건일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봐요. 지금 북조선의 공산당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당 나쁜 놈들이죠. 죄송하지만 지금 북조선에는 공산당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있지도 않은 공산당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북조선에는 노동당만 존재를 합니다. 공산당은요, 중국, 진화하고 러시아하고 쿠바 뭐 이런 데만 이 공산당이 존재하고 여기는 노동당만 존재를 해요. 공산당 없어졌어요. 이게 10월 10일 날 공산당 창건일이고요. 조선인민위원회가 그 다음에 2월 16일 날에 자치적으로 정부했는데 이게 이제 소련이 이 바로 조선인민위원회를 설립을 해주고 소련은 빠져버립니다. 이래서 아까 점령군이라고 하고 여기는 해방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인민위원회에 이 당시에 김일성이가 이제 인민위원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하는 게 뭐라니까 한 달 있다 하는 게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북청년회가 만들어지는 직접적 원인이죠. 직간접 다 이 원인이 딱 요 하나입니다. 토지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딱 결론은 뭐예요? 토지를 뺏기는 사람과 토지를 나눠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지주 이런 사람 다 뺏기는 거고 소작인 이런 사람들은 토지를 나눠받는 거죠. 물론 다 국가 땅인데 그 국가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는 거죠. 이게 토지를 소유한 자와 하는데 토지를 소유한 자는 누구예요? 다 부잣집이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예요. 이때의 대한민국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30만이었는데 남한에 10만이 있었고 북조선에 20만이 있었어요. 20만 북조선의 기독교인 중에 젊은 사람 10만 명이 이 토지개혁에 항거해갖고 못 살으니까 토지 다 뺏기고 이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 그걸 받아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에서 그 한경진 목사가 이걸 같은 이제 그 신의주에서 왔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년 5월 10일 날에 우리는 최초의 남한만 총선을 이때 이제 주권을 우리가 최초의 행사를 하는 거고 제헌국회가 7월 17일 날 탄생을 해갖고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48년 9월 9일 날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9월 9일 날에 수립이 돼갖고 조선인민위원회 헌법이 채택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마찬가지로 한 달 가까이 뒤에 이렇게 취임을 하고 조선노동당이 공산당이 없어지고 49년 6월 달에 조선노동당이 성립이 돼갖고 지금은 북조선에는 노동당뿐이 없어요. 공산당이라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선노동당이 성립돼갖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거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서북청년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바로 이 토지개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토지를 뺏긴 불만 있는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북청년회는 북한 사회개혁 당시 월남한 이북 각 도별 청년단체고요. 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결성한 극우 반공단체예요. 왜?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반공단체고 정식 명칭은 서북청년회가 되는 거고요.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한 지주 집안의 출신들이고요.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을 한 반공 우익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북청년 탄생과 정권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 탄생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 말하는 제주 4.3이에요. 대한민국 이념의 틀을 바꾼 서북청년회인데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익과 좌익 뭐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막 나눠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메카시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용어만 따놨으니까 이해를 하신다고. 서북청년회 탄생의 영락교회와 한경진 목사 뭐 이런 건데 먼저 한경진 목사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경진 목사는요. 신의주 출신입니다. 제2교회에서 출발해서 조선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였어요, 원래가. 그리고 이제 45년 12월 달에 한경진 목사가 배단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49년도 영락교회로, 명동에 가면 있죠, 영락교회. 그게 원래는 배단위 교회예요. 그분은 그 이전에 신의주에 있을 때는 이제 조선신학교의 교회사 교수를 했고요. 서북 지역에 피난민들이 내려온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거의 뭐 이렇게 정권에서 인후보증을 해요. 인후보증이 뭐죠? 사람이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갖고 북조선에서 내려왔으니까 뭐 아무런 누가 보증 서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보증을 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때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서울대 입학을 할 때 영락교회에서 인후보증 딱 서주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80대 90대 된 사람들은요, 서울대 출신들은 대부분
이때 인후보종으로 서울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내려온 사람 중에서 뭐 한 7, 8천 명이 서울대를 그 당시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노론이 되는 거예요. 사회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서북청년회 직접 조직과 운영을 하고요. 신탁 반탁 운동도 참여하고 반공 운동을 하고 피난 민도주 구제하고 해외 선교사도 파견을 하고 이 영락교에서 주로 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몇 가지만 여기서 읽어 드릴게요. 이게 한경지보다 김병기가 쓴 규장문화사에서 쓴 한경지 목사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요? 북한 사람이니까.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시오. 시인을 했어요. 이렇게 커밍아웃 했어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만들었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고도 그랬시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되었죠. 이게 비교적 영락교회 50년사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빼답도 못하는 거예요.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것은 영락교회 중에 교회 중심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 사진들이고 한경지 목사 회고록에 우리 교회 청년들 서총 조직 해갖고 50년사에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제주 4.3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라고 그러나 공산주의자 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을 벨자 누구냐?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종교의 신념화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종교적 신념화를 가지니까 갖게 된 게 뭐예요? 이 용을 멸할 자는 누구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영락교회 청년들은 공산주의자를 붉은 용으로 보고 말세에 나타난 사탄으로 봤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 설교는 서북청년의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총으로 쏴 죽여도 어떤 죄책감도 안 느끼고 정의로 사탄을 없애니까 잘한 일로 그간다. 그들의 행위를 붉은 용을 제거하는 행위로 정당화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공을 신앙으로 신념화할 때요, 상대편은 단순히 적이 아닌 사탄이자 붉은 용으로 직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해방 이후에 기독교를 지배해온 적대 문화가 기독교에 되게 팽배해 있었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적고화했고 기독교인들이 서슴지 않고 적을 사탄으로 보고 붉은 용으로 규정해갖고 배제하고 제거하고 이러니까 어떤 죄의식도 없이 막 쏴 죽인 게 그게 바로 제주 4.3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4.3의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 여러분들 김두한 뭐 이런 거 보면 시라손이 나오죠. 이성순 아주 뭐 이 평양 깡패 두목입니다. 깡패 두목이란 이 사람이요 서북청년의 감찰부장이었어요. 영락교회 집사였고 이런 사람들 깡패들이 다 그 당시에는 그 뭐 집사 이런 걸로 참여했고요. 이게 더 재밌는 게 이 민주동맹 창립 이게 누구나니까 기독민주동맹은요 3.1운동 민주당 김창준 목사 있죠. 이건 진보적 목사예요. 이 진보적 목사가 좌익 기독교 결집을 하려고 하니까 40절 2월 달에 창립총회 할 때 종로구에 시청 교당에 습격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본인이 다 한경지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렬한 반공 청년들이다. 기독교 민주동맹 창립총회에 가서 처부수고 해산시켰거든. 지금은 그 청년들이 다 장로가 됐수다. 쪽팔리지 않아요? 영락교회 청년들이 반탁 반공 운동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 한 70년 전 얘기들이고요. 이게 뭐 우리가 가공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영락교회 70년사에 보면은 설교집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붉은 용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니까 붉은 용은 사탄이고 사탄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자는 빨갱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경지 목사 설교 내용들인데 설교 기독교와 정치 또 기독교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퇴영적인가?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하자. 이게 기독 제국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여기다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참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멋있게 보이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종교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해갖고 천당 가려고 자기 수양을 하는 게 종교인데, 뭐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그럼 정당 만들어가고 왜
교회를 왜 팔아요? 공산주의만 일등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붉은 용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 설교집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북청년단의 만행을 몇 가지를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제 저쪽에 가서 뭘 한다고요? 제주 4.3을 일으키는데 그 전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서북청년단의 행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국대한 사건이에요. 서울대 국대한 사건이에요. 이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게 원래 전신이 뭐예요? 경성제대잖아. 잘 알잖아요. 경성제대. 경성제대가 서울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서울대학교. 그러니까 1924년도에 경성제국대가 만들어지는데 46년도에 개교를 국립서울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립서울대를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을 국립서울대로 만드는데 이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대한 사건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때 경성제국대학교에 있던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병도 뭐 이런 사람들 알잖아. 그죠? 다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46년도에 이제 국립서울대를 만드니 그 중에 민족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친일파가 어떻게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반대를 합니다. 말이 안 된다. 저 친일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국립대학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인 국립서울대에 그대로 교수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교수 임용을 하지 말으라고 진보 학자들이 들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서북청년단들을 인후보증을 해갖고 한 7,000명을 서울대 입학을 시켜버려요. 입학을 시켜고 학생들이 교수들이 공부를 안 가르치고 왜 싸움질을 하느냐고 진보 교수들을 테러를 해버립니다. 이게 국대한 사건이에요. 친일 부역했던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교수들을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몰아갖고 오히려 역으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북청년단이 이 짓을 했어요. 그때의 인후보증으로 그 연합교회에서 인후보증을 해갖고 서울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80대, 90대에 서울대 한 7, 8천 명 이상이 되는데, 뭐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7, 8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어른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런 게 바로 국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좀 자세히 국대한 사건들, 뭐 자료도 많이 없어요. 왜? 다 감춰버리고 지워버렸으니까요. 이게 더 웃긴 게 육군 사관학교를 접수합니다. 지금 뭐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서 데모만 하면은 육군 사관학교 깃발 들고 기수별로 나오죠.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이렇게 서북 청년단들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보면 대한 육군 군사정부 수립의 요체가 47년도에 입교한 몇 개 5기생. 5기생의 3분의 2가 서북 청년단 출신이에요. 10만 명이 내려왔으니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7, 8천 명 저쪽으로 가고요. 3분의 2가 몇백 명이 서북청년단이 6사 5기를 장악을 합니다. 48년도에 입교한 8기도 서북청년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5기, 8기가 서북청년단이 많은데 나중에 뭐예요? 5기와 8기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61년에 군사정변. 이거 뭐예요? 쿠데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5.16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주축 세력이 두 세력이 있죠. 이런 거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두 세력이 뭐예요? 한 세력은 5기, 8기, 6사. 또 한 세력은 저기 만주 군관학교의 2기생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16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5.16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그때 정권을 다 잡고 그 정권이 언제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까지 오다가 그 사회 주류 세력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 근대사를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얼마나 서북 출신의 곽선희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소망교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사람도 서북 청년단 출신이에요. 전부. 서북 출신이고요. 이때 장군들이 40명이 출석교인을 하니까 대한민국 웃기는 짬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45년 12월에 군사영어학교 출발했고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이게 박정희가 2기로 갑니다. 이 이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로 이렇게 46년도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고 사관은 46년도가 7년도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5기가 이 서북청년단에 들어가고 8기가 들어가고 5.16 쿠데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엄청난 해를 많이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육사하고 한패가 되고, 아까 국대안 사건도 뭘로 몰아갔고요?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몰아가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메카시즘의 빨갱이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하죠. 레드 스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위스콘주의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50년 공산당 당원대회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평론하는데, 여기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무부에도 너무 많은 297명의 공산주의 명단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빨딱 뒤집힌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 공산주의에 무관한 사람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 연예인들, 사업인물, 뭐 교육자, 노동조합 활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몰려갖고 감옥을 가고, 우리나라 이 빨갱이 사건하고 똑같은 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53년 공화당이 오랜 민주당 정권을 뒤집고 정권을 성공을 합니다. 공화당이.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독재자의 방법으로 자유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탄하고 메카시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국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메카시즘을 차용을 해갖고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저 메카시즘이 통하는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정광훈 목사나 이 우리 극우들, 건전한 보수들은 안 그래요. 광화문에 모여가고 뭐라고 해요? 저 청와대에 있는 저 문재앙 빨갱이를 뭐 몰아내갖고 저쪽에 있던데, 밑에서 교인들이 아멘 하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막 하면서, 야, 저게 기독교 정신인가? 빨갱이를 몰아 쳐 죽이고 그걸 아멘하는 그 떠드는 연설자는 뭐고, 그거에 의해서 아멘하는 신자들은 뭔가 도대체.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메카시즘 이 공화국 속에서 살고 있다. 너무나 좀 그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메카시즘을 차용을 하죠. 민족주의 기반이 워낙 허약하고 미국의 메카시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당시에 일제강제 부역자들이 등장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메카시즘에 의해서 이 비교적 상위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 다 진보로 몰아갖고 죽여버리죠. 암살하고 뭐 사회에서 몰아내고 이렇게 하고, 일제 부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일제 부역자들한테 시켜갖고, 그 사람들 다시 이렇게 노로운 세력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 정적 제거의 도구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기반이 정권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했다. 빨갱이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메카시즘이 많은데, 빨갱이 어원과 기독 반공주의에서는 미 군정은 반공 사상을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메카시즘의 이 시대 상황을 있었다. 이승만도 자기 그 보수의 전통성이 민족주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메카시즘을 차용을 했다. 서북청년회가 뒷받침을 했다 해서 한경직 목사가 이런 것들을 미 군정과 이승만을 활용해서 기독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서북청년회를 활용해서 이승만 정부의 협조가 제주 4.3을 일으키고, 미 군정과 협조가 기독교 사상을 확대하고 적산가옥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신학교들 되게 부자죠. 그 당시에 적산가옥 올려 미군으로부터 막 싸게 기독교가 다 해먹은 거예요. 영어 잘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적산가옥 어찌든 못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주 4.3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갖고 어떤 여건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랬나. 그 제주 4.3의 본질은 서북청년단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서북청년단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문화 역사가 아니고 개독 문화와 개독 역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함으로써 서북청년단을 이해를 하고, 서북청년단을 이해함으로써 제주 4.3의 아까 종교적 신념화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를 함으로써 전당 간다라고 하는 신념, 종교적 신념,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종교적 신념화 시켜갖고 저지른 이 일이 바로 제주 4.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